화제 인물을 통해서 이슈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피플 인사이드 시간이고요. 자본시장 뉴스 더벨의 김병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저희가 몇몇 인물들을 선정을 해봤는데 첫 번째 인물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입니다. 현재 보면은 두 건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첫 번째 건부터 한번 볼게요. 경영비리와 관련된 1심 선고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번 주에요. 예, 맞습니다. 오는 22일입니다. 신동빈 회장의 경영비리 관련 1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고요. 신 회장 외에도 그의 아버지인 신격호 명예회장, 그리고 친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 씨 등 총 수일가 4명에 대한 공판도 같은 날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이제 경영비리와 관련해서는 신 회장에게 검찰이 1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어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됐죠? 일단 10월입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서 경영비리 관련해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예상을 뛰어넘는 훨씬 무거운 형량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검찰은 신격호 명예회장에게도 똑같은 10년을 구형했고요. 신영자 이사장과 서미경 씨 등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신동주 전 롯데 부회장에게는 7년을 내렸습니다. 신 회장 경우에는 배임 및 불법 지월 등을 주원했다는 이유로 가장 무거운 형량이 내려졌다.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총수 일가가 재판에 서는 것은 저희가 그래도 몇 번 봐왔었는데 총수 일가가 무더기로 이렇게 재판에 올라서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오너 일가 총 5명,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황갑규 롯데지주 사장,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 위원장 등 전문 경영인 4명까지도 이게 같은 날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총수 일가뿐만 아니고 전문 경영이 이렇게 무더기로 한꺼번에 재판을 받는 것은 좀 흔치 않은 경우다. 그렇게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격호 롯데 총괄 회장에게도 지금 검찰이 구형한 것은 10년인데 예. 사실 지금 건강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예, 맞습니다. 신 명예회장이 올해 95살입니다. 굉장히 고령이고요. 거기에 좀 치매까지 앓고 있기 때문에 신격호 명예회장 경우에는 실형이 실제로 내려질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건강 상태가 실형 선고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러게요. 여기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경영 비리와 관련돼서 신동빈 회장에게 검찰이 10년을 구형을 했는데 사실 지금 신동빈 회장은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징역 4년을 구형받은 상태입니다. 경영비리건과 합치면 약 14년을 구형받은 건데요. 경영비리와 국정농단 사건의 1심 판결이 약 한 달의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항소심에서 이 두 건이 합쳐져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총수 일가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며 전문 경영진들도 이제 회장이 자리를 비우게 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피고인 측이죠. 롯데그룹 측에서는 무고함과 성처를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대한 형량을 낮춰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가장 유력시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롯데그룹과 관련해 재판에 오른 인물의 수가 너무 낮기 때문에 전원이 다 실형을 피할 수 있을 가능성은 낮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검찰로부터 가장 무거운 형량을 받은 신동빈 회장과 신격호 명예회장에게는 얼마 정도의 형이 부과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격호 명예회장 같은 경우에는 건강이 너무나도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이 사항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SK그룹 최태원 회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죠. 그 앞서서 얼마 전에 SK가 금호타이어를 인수한다는 언론 보도가 한번 있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조회 공시에서 아니라는 점이 나오긴 했었지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예, 한 언론에서 SK그룹이 금호타이어 인수전에 뛰어들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7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금호타이어의 경영권을 인수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도 담고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거래소의 조회 공시까지 나오면서 자본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는 SK그룹은 현재는 추진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부인을 한 상태입니다.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것이 금호타이어에 대한 주가 움직임도 꽤 컸었고요. 그리고 인수하겠다고 이제 소문이 났었던 SK 주식회사의 주가에서도 큰 변동폭이 있었었죠. 예, 맞습니다. 금호타이어 주가는 인수 소식이 나오면서
거래 제한폭까지입니다. 29% 넘게 오른 상황이었고요. 왜냐하면 SK 금호타이어가 굉장히 부실한 기업이기 때문에 건실한 SK그룹에 인수될 경우에 뭐 호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그 상승폭을 기록한 반면에 SK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인 SK 주류 주가는 인수설이 나오면서 장중에 4%대 하락을 연출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사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이야기를 나눈 것은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을 했을 때 다른 4대 그룹 총수들은 방문을 함께 하지 못했었는데 SK그룹 최태원 회장만이 나홀로 함께 갔었어요. 그 이야기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 최태원 회장은 4대 그룹 총수 가운데 유일하게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그 중국 국빈 방문 경제사절단으로 동행을 했었습니다. 뭐 SK그룹은 계열사 다수가 지금 중국에서 현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리고 SK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 그 기업에 대해서 지분 투자도 한 상황입니다. 뭐 때문에 뭐 최 회장이 중국 내에서 상당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뭐 이번에 그 경제사절단에 포함되면서 그 최태원 회장의 그 중국 사업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 그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금호타이어 인수전에 대한 해프닝이 발생했던 것도 최태원 회장이 워낙 활발하게 도시바 인수전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었고요. 그렇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그만큼 최근 SK그룹은 그 대외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예, 맞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뭐 SK그룹은 도시바 인수전에 뛰어들었고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특히 유독 올해 들어서 해외 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는 베트남 현장을 방문해서 이사회를 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SK그룹은 미국과 그다음 그 가장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최 회장의 선친 때부터 좀 교류가 활발했었는데요. 뭐 유독 그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좀 활발한 경험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 정권과 키워드, 현 정권의 키워드라고 해서는 상생 협력과 일맥상통하는 그 사회적 기업을 강조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활발한 활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올지는 저희가 나중에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본시장 뉴스 더벨의 김병윤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경제시사 토크 사이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